우리가 평소에 차를 고를 때 사실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차가 나랑 맞을까? 그것을 1순위로 놓고 고려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멀리 보고 이 자동차와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일 맞춰가기에 좋은 선택을 하는 게 내 일상을 풍족하게 만드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우리가 수입차를 고를 때 독일 3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폭스바겐까지 합쳐서 독일 4사, BMW, 아우디, 벤츠, 폭스바겐, 이렇게 4개의 회사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의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BMW에는 BMW의 성격이 있고 뭐 벤츠에는 벤츠의 성격이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동차를 경험해 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 브랜드는 꼭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우디입니다. 아우디의 어떤 성격, 캐릭터, 주행 감성,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탈 때마다 들어요. 그 중에서도 딱 한 대를 고르라면 SUV 중에서는 저는 이 차를 고르겠습니다. 바로 아우디 SQ5 TFSI 모델입니다. 이 차는 지금 V6 가솔린 엔진을 쓰고 있고요. 354마력의 최대 토크가 50.99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5초예요. 약간 뭐 보도자료에는 5초로 되어 있고 네이버로 검색을 해보니까 네이버 제공표에는 또 5.3초로 나와 있고 뭐 그래요. 만약 5초 살짝 넘는다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가 뭐냐? Sovereign Performance의 준말입니다. 거기서 S를 따온 거예요. 최고의 성능이라는 뜻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압도적인 성능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RS가 있는데 저희가 RS6 아반트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고 RSQ8도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죠. 거기에 RS는 랜 스포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레이싱 스포츠죠. 그것은 더 고성능. S는 약간 스포티한 성격을 극대화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Q5가 그냥 일반 SUV라고 하면 SQ5는 조금 더 고성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5초대의 가속 성능, 시속 100km 가속 성능이라고 해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입니다. 아우디에 S가 붙어 있으면 고성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에서 보면은 이 차는요, 지금 아우디 SQ5 TFSI 스포트백 모델이에요. 스포트백 모델은 원래 SUV의 형태에서 지붕을 살짝 날렵하게 깎아서 쿠페 형식으로 깎아서 좀 더 패셔너블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만든 그런 모델이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몇 가지 기로를 건너야 이 차를 만날 수 있는데요. 몇 가지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자,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차 4군데 독일차 중에서 아우디를 선택해야 돼요. SUV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Q5의 이 세그먼트는 사실 BMW의 Q3라거나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이런 가장 좀 접근하기 쉬운, 가장 많이 팔릴 법도 하고 이거 한번 사볼까 싶을 때 딱 생각나는 그 세그먼트이긴 해요. 그래서 뭐 세그먼트는 넘어가요. 그래서 오케이, Q5 정도면 되게 적당할 것 같아. 근데 고성능 살까 그냥 평범한 거 살까? Q5 살까? SQ5 살까? 거기서 S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이거 평범한 거 살까? 스포트백 살까? 뭐 이렇게 또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스포트백을 선택을 해야 이 차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취향과 어떤 결정을 거듭해서 넘어간 후에 만날 수 있는 차가 이 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는 가장 대중적인 형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세그먼트 자체는 가장 대중적인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차의 성능과 디자인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고, 저 사람 SQ5 스포트백을 탔구나. 이거는 분명히 저 차에서 뭔가 얻어내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의 선택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출시가 됐는데요. SQ5 이번에 새로 나온 TFSI 모델은 블랙 패키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뭐 라디에이터 그릴이라거나 여기 몰딩이라거나 이런 데가 다 블랙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시승차는 보디 컬러까지 블랙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되게 블랙이에요. 이 독일차가 제일 많이 쓰는, 특히 아우디가 잘 쓰는 고성능의 단서가 역시 블랙이기도 한데요. 블랙에 빨간색 스티칭, 그리고 여기에 보이시죠? 이 빨간색 가죽 시트, 이런 것들이 고성능의 단서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트림에 카본 트림이 들어가 있고요. 이 옆에도 마찬가지고, 또 깨알같이 여기에 알칸타라가 적용이 돼 있죠. 알칸타라가 적용이 돼 있고, 가죽도 되게 부드러운 가죽입니다. 이것은 뭐 고품질 가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손잡이 같은 데도 가죽으로 덮어주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다 가죽으로 덮고 다 알칸타라로 덮은 다음에 다 크롬으로 하면 그러면 굉장히 멋있는 차가 될 수도 있겠죠. RSQ8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거는 SQ5니까요. 익스테리어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옆에서 보면 이 아우디의 디자인이 어떤 데서 진가를 발휘하는지 SQ5만 봐도 너무나 잘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지붕을 깎아서 패스트백으로 만들었다, 혹은 뭐 쿠페형으로 다듬었다고 하면 지붕의 형상이 조금 어색하거나 너무 깎였거나 뭐 공간을 희생한 티가 난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SQ5는 안 그래요. 저는 사실 이 차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이거 스포트백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이거 스포트백이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안정적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스포트백이 맞습니다. 스포트백이 맞고, 이렇게 보면 라인이 굉장히 유려하게 싹 떨어졌는데요. 이 위에
리어 스포일러가 그 떨어지는 지붕의 형태를 위에서 살짝 보전을 해주죠. 지붕이 살짝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이 굉장히 묘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게 디자인의 묘라고 저는 생각해요. 형태는 쿠페지만 너무 과하지 않게 위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물론 공력 성능이나 에어로다이나믹스나 이런 걸 고려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느낄 법하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SQ5, 그러니까 아우디의 디자인이 젠틀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젠틀하고 어떻게 보면 댄디하다고도 생각하고요. 너무 과하게 달려나가는 거를 조금 지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너무 좀 반짝반짝하고 막 시끄럽고 주장이 세고 내가 막 고성능이야, 내가 쿠페야, 너무 멋있지, 막 그런 디자인에는 품위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동차를 고를 때 품위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승차감, 하차감 이런 얘기 합니다만 저는 승차감, 하차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것 같다는 느낌을 너무 많이 주거든요. 사실 뭐 내가 탔을 때 되게 즐겁고 내가 운전할 때 느낄 수 있는 데이터가 많고 그리고 탈 때마다 어떤 마음이 조금씩 좋아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내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더 다양해지고 내 라이프 스타일의 범위가 조금 넓어지고 이런 차가 좋은 차입니다, 여러분. 가격이나 뭐 크기나 뭐 이런 거는 그 다음 얘기예요. 승차감, 하차감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뭐 어떤 느낌이 드냐, 어디서 좀 더 뭐 있어 보이냐 이런 기준인데요. 뭐 그 기분도 사실은 좋죠. 좋은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사실은 다른 데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SQ5는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고성능인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우디의 S를 아는 사람이 보면 SQ5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고성능에 딱히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아우디 SUV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Q5는 중립적인 성격의, 뉴트럴한 성격의 SUV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아주 스타일리시한 매력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제가 소열길에 막 들어와서요, 드라이브 셀렉트를 눌러서 다이나믹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다이나믹으로 바꾸면 차체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SUV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효율, 이피션트 모드겠죠? 승차감은 이제 서스펜션이 알아서 조절이 되고 자동도 있고요. 다이나믹으로 일단 조금 달려볼게요. 다이나믹으로 하면 여기 그래픽에 보면 옆에 연석이 보이고 차체는 낮아지죠. 어댑티브 에어 서스펜션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성격에 맞는, 자동으로 하면 노면에 맞는 설정을 해주는 거죠. 아우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운전이 재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재미가 BMW를 운전할 때 어떤 날카로운 역동성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 운전해도 재미있게 탈 수 있을 거예요, 이 아우디는요. 이 아우디는 너무너무 부드럽고 그 와중에 날카로움이 살아있고 충분히 레이싱에 가까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면서 또 약간 편안하게 그렇게 운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우디를 탈 때 산뜻한 느낌이 드는 이유예요. 제가 아마 아우디 시승할 때 이거 되게 산뜻하고 뭔가 사뿐사뿐하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차가 이게 2톤이거든요. SUV가 고성능인데 2톤인 것도 사실은 좀 가벼운 축입니다. 자동차가 가벼우면 뭐 가벼워서 나풀거리고 불안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약간 옛날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가벼우면 더 빠르게 갈 수 있고 쉽게 멈출 수 있고 날렵하게 꺾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량화에 그렇게 공을 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SQ5도 한 2톤 정도 되는 무게고요. 실제로 달려보면 그거보다 더 가벼운 느낌입니다. 되게 신기한 감각이에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이 돌아가는 감각도 되게 부드러워요. 엄청나게 부드럽기 때문에 운전 자체를 즐기기에 너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로 들어가면 개별 설정으로 다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내 구미에 맞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감각, 서스펜션, 스티어링, 엔진 사운드까지. 약간 스티어링 휠이 무거운 게 좋으신 분들은 무겁게 세팅을 하고 달리면 되고, 또 뭐 나는 그냥 뉴트럴한 게 좋아 그러면 다 가운데다 놓고 운행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또 궁금한 게 아마 이거 있으실 거예요. 쿠페형으로 깎았을 때 혹시 공간에 희생이 좀 있지 않았을까, 이거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 차를 타고 어제 4명이 같이 좀 장거리를 이동을 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장신의 독일 남자였거든요. 195 정도? 제가 사실은 좀 걱정을 했어요. 차가 더 커야 되나 혹시? 다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혹시 레그룸이 부족하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생각보다 넓고 너무 편하고 운전할 때도 되게 조용하고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되게 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독일 사람이라고는 해도 뭐 아우디 다 타보고 막 BMW 다 타보고 막 이러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한국 음식에 통달한 건 아니잖아요. 현대자동차, 막 기아자동차 다 타본 거 아니니까. 독일 사람이라고 해서 막 폭스바겐, 아우디 막 다 타본 거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도, 그 친구도 아우디 SQ5를 타보더니 오, 이 차 너무 좋다, 나중에 꼭 갖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간에서 제일 좀 큰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공간에서 손해볼 게 없다면 사실은 스포트백을 고르고 싶어요. 저도 볼 때마다 즐거우니까요. 그리고 아우디의 디자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샤프하게 라인을 잡는다는 거죠. 지붕 라인이 유려한 것만큼 옆에서 봤을 때 어떤 캐릭터 라인이나 그런 걸 봤을 때 이 차의 디자인을 좀 읽을 맛이 나죠.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여러 가지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거나 차선 유지 보조 장치라거나 차선 이탈 방지 보조라거나 그냥 여기에 있는 버튼들로 이렇게 눌러 놓으면 고속도로에서는 되게 편하게 운전할 수 있더라고요. 장거리 운전을 할 때 차가 좀 많이 막혔었어요. 중간에 경기도 언저리에 거의 다 와서 차가 좀 많이 막혀가지고 한 40분 정도를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수동 기어가 아니더라도 자동 기어라도 운전이 길어진 상태, 그러니까 체력이 좀 고갈되어 있는 상태라면 운전하기 조금 짜증스러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켜놓으니까 너무 편한 거죠. 근데 이걸 돌아가는 감각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하느냐, 얼마나 편안하게 하느냐가 브랜드별로 기술력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우디의 이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보조 장치, 뭐 반자율 주행 장치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것들의 세팅, 감각은 되게 훌륭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컵홀더에 냉온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냉 모드가 뭐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 약간 또 시니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시원하네요. 사실 뭐 시원한 걸 꽂아놓고 얼마나 이걸 유지를 해주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아까 사실 얼음이 좀 다 녹아있는 상태, 미적지근해진 상태에서 꽂았는데 다시 시원해졌습니다. 이런 거 사소한 거 되게 기분 좋죠. 뭐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이 인테리어의 디자인 언어 그리고 익스테리어의 디자인 언어가 이 차의 디자인적인 완성도와 관계없이 약간 옛날 차 같은 느낌이 든다? 몇 년 전 차 같은 느낌이 든다? 뭐 그런 게 사실은 유일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너무나 만족스러운 바로 오디오 시스템. SQ5에는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디와 뱅앤올룹슨 시스템은 찰떡이다. 볼보와 바우에스텔키스가 찰떡인 것처럼, 미니와 하만 카돈이 찰떡인 것처럼, 여러분 오디오 브랜드가요, 오디오 브랜드가 어떤 자동차랑 협업을 할 때 같은 브랜드라고 해서 같은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경기도 오산이에요. 어쨌든 근데 뱅앤올룹슨이라고 해서 모든 브랜드에 들어갔을 때 다 환상적인 소리를 내는 게 아닙니다. 아우디에 있는 뱅앤올룹슨의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이 차의 성격, 뭐 최대 출력, 토크, 뭐 가격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차의 거주성을 몇 배나 향상시켜 줄 수 있는 필살의 아이템은 저는 오디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뱅앤올룹슨, 지금 아우디 SQ5에 들어있는 뱅앤올룹슨은 너무나 훌륭하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훌륭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디가 어떤 브랜드고 어떤 태도로 자동차를 만들고 Future is an attitude라고 새로운 슬로건을 아우디가 만들었을 때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도 한번 짐작해 보시고요. 아우디라는 브랜드, 그리고 아우디가 만드는 SUV, 내연기관 시대의 가솔린, 고성능, 소버린 퍼포먼스, 이런 말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들어보시면서 아우디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한층 더 깊이 즐길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간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